자, 미남을 만나면 망하는 사주 1편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여름의 기토인데 땅은 넓은 편이죠. 그죠? 이 을목은 인의 뿌리를 두고 수생목을 하고 있고, 대운에서도 보면은 수목운으로 흘렀어요. 그죠? 여기를 보면. 그래서 이 을목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을목이 곡식이냐 아니면 꽃이냐에 따라서 이분의 제복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진처럼요, 이렇게 농작물을 심어 놓았으면은 이 기토 넓은 밭이 아름답지는 않는데 재물이 많고요, 이 사진처럼 여기에가 이렇게 꽃밭이 가꾸어져 있으면 그때는 기토밭이 아름답기는 한데 제복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농작물은 바로 현금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화훼단지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현금으로 뭐 변환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농작물이 현금화 되는 거랑 꽃이 현금화 되는 거랑은 좀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꽃은 관상용에 가깝고 농작물은 전적으로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키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꽃이 많이 심어져 있다면 제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토일주는요, 꼭 원국의 이런 수만을 제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넓은 땅에 얼마나 농작물이 많이 심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또 농사가 잘 되는지에 따라서 제물로도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명품 옷, 외제차를 타면서 노처녀로 살다가 이제 뒤늦게 핸섬한 연하의 남자를 만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주가 핸섬한 남자를 만나면 낭패를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배우자는 이 을목과 임목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핸섬한 남자는 당연히 이 을목이 되겠죠. 그리고 을사는 여름에 을목이 꽃을 피우는 형국이기 때문에 임목에 비하면 인물이 더 좋죠. 문제는 이분이 인물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살면 그 남자를 키워야 되고 재물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때 을목이 곡식이 아니고 꽃이니까 이 넓은 땅에 꽃을 심어 놓으면요, 멋은 있어요. 그런데 곡식에 비하면은 경제적으로는 불리해요. 이 곡식을 키우던 밭에서 이 을목 남자가 들어옴으로써 이게 이제 꽃밭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면요, 이 기토 가정이 꽃밭으로 변하니까 아름답게는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복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농작물은요, 인의 뿌리를 내리고 수생력을 받고 대운 자체도 이민, 계묘대운, 갑진대운 이런 식으로 수목운으로 흘렀으니까 그때는 을목이 잘 자랐죠. 그런데 화초처럼 외모가 좋은 을목 남자는
결혼하면은 이 일지 미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여기가 배우자 자리잖아요. 그러면 을목은 인묘가 되면서 시들시들한 화초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물려준 농작물은 쌩쌩하고 힘이 있어요. 여기에 근을 내렸으니까. 그런데 내가 외모가 좋은 화초 같은 남자를 심을 때는 이 을목이 같은 을목이라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수생목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화초는 보기는 좋지만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제복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한 화초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재물의 손실이지만, 또 그렇게 해서 을목을 키워봐야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유복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미혼으로 살았던 이유는요,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이제 그랬는데, 핸섬한 연하의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남편 사업에 도움을 줬죠.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많은 재물을 다 날렸어요. 사실 이분의 남편은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화초라는 것 자체가 관리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존을 하는데 그렇게 깡이 없어요. 제때제때 물을 줘야 되고, 물을 안 주면 바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관리가 까다롭죠. 이 을목 입장에서 재물이 뭐예요? 이 기미 땅과 무진 땅이잖아요. 이게 넓은 땅을 이렇게 나약한 을목이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을목은 욕심을 내려놓고 이 기미 정원 안에서 아름답게 꽃 피울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맞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을목의 남편이요, 외모는 좀 떨어져도 생활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는 지금의 남자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경자 때문에 남편이 많은 재산을 날렸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주는 더운 여름에 땅이 많은데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자대운이 오면 좋아 보여요. 그죠? 그런데 막상 경자대운에 많은 돈을 날렸거든요. 그러면 이사주는 왜 경자대운에 많은 돈을 날렸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자대운의 물상을 보면요, 이 사진처럼 홍수에 잠긴 밭이 돼요. 왜 그게 홍수에 잠긴 밭이 되냐? 일단 경자대운에요, 을경합금이 되잖아요. 그죠? 을경합금이 되면 얘가 금생수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다가 여기 진토 습지가 있는데 자진수국이 되면 물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 기미밭에. 그러니까 무진까지는 안 잠긴다 하더라도 기미밭은 이렇게 물이 덮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기미밭에 있던 농작물이요, 여기 있는 농작물이 다 잠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을목 자체가 키가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큼만 물이 차도요, 저 을목들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을목은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없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기토밭이 홍수가 나는 형국이 되니까 애써 심어놨던 곡식도 다치고 을목 화초도 다치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이 딸 영어 조기 교육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국내에서 건설
관련된 사업을 하던 남편이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본인 명의를 도용해서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심지어 핸드폰 요금까지 연체를 해놨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귀국해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망했는데도 남편은 상황을 개선시키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애가 있는 몸으로 노점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대개 이 정도 상황이면 이혼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일간 기토가 일단 가정을 꾸리면은 정원이 되는데, 그럴 때는 을목꽃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마 남편을 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토가 정원의 속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을 지키려는 속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안 하고 계속 가정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을목의 남자를 만나게 될 텐데, 특히 외모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 미의 인묘가 되는 요소 때문에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사업을 절대 시키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또 을목을 키우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결국은 집안에서 물려받은 그 농작물 을목은 잘 키웠지만 자기가 선택한 화초 을목은 제대로 크게 키우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재물이 급속도로 약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주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요, 6월이니까 가을의 임수예요. 그런데 수량을 보면은 임자가 있고 또 신유술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수 기운이 아주 많죠. 그래서 수량이 많은 물인데 제방은 이 술토가 신유술로 변했으니까 힘이 좀 없어요. 그죠? 현저하게 힘이 좀 빠져 있고, 그래도 그는 되긴 돼요. 신유술이 돼도. 이제 기토가 있는 정도니까 이 두 개만 가지고는 완전히 제방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사실 이렇게 수량이 많은 물을요, 이런 토로 가둘 수 있게 되면은 그때 이제 다목적댐이 되는데, 그러면 물의 쓰임새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물을 가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무토와 기토로는 완전하게 물을 막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화생토가 필요해요. 그러면 화생토로 제방이 튼튼해지면 그때는 이제 물을 막아서 다목적 댐도 될 수 있고 호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가 왜 미남을 만나면 고생하고 힘든지 그 이유를 자연명리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수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무토와 기토로 물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게 무토죠. 이것도 무토. 그렇지만 이 무토만으로는 완전히 물이 안 막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기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토까지 합세해서 무토가 미처 막지 못하는 곳을 막아줄 때, 그때 이 임수는 호수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하거나 댐이 돼서 다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호수가 되는데, 특히 병호 때문에요, 옷을 화국을 이루죠. 그죠? 옷을 화국을 이루고 화생토를 해주니까 제방이 단단해져서 이 물을 완전히 틀어 막아요. 그런데다가 병화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여기가 윤슬이 이렇게 비치죠. 그죠? 그러니까 재물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형국이 돼요. 그래서 병호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배우자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왜 이분은 미남 배우자를 만나면 고생하는지 자연문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원국 자체를 보면 이 무토가 약해서 완전히 물을 다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빈 곳을 기토가 막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토가 물을 막아주면은 완전히 물을 막아서 호수같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기토는요,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양무토 사이에 끼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존재감이 별로 없는데, 이 배우자 기토가 외모가 좋으면요, 이렇게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호수 안에 섬처럼 이런 포지션에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엑스트라 내지는 조연이었는데 섬 한가운데 있으면 주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사람이니까 일단 외모가 뛰어나고, 당연히 신자진 유도하니까 또 외모가 좋은 사람인데, 그러면 여기가 막고 있던 여기가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이 섬이 되면요, 이게 사방으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 돼요. 그러니까 바람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배우자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를 막지 않고 이렇게 호수 가운데 있게 되면 물이 막 흘러나가니까 일간 임수가 가정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흘러나가요. 물이 흘러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기토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수 안에 갇혀 있지 않게 되니까. 완전히 제방이 막혀야 임수가 가정의 편안함을 느끼고 배우자한테 의지를 할 텐데, 이렇게 제방을 불안정하게 해놓고 자기는 많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 되니까 임수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기토는요, 점점 기토타김이 됩니다. 그래서 흙탕물을 만들어요, 임수를. 그러면은 여기가 흙탕물이 되면 이 병화 재물이, 이게 윤술이 그만큼 비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재물을 날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배우자가 재물을 날리는 이유는요, 이 배우자 입장, 기토 입장에서 보면 여기 물이요, 이 물을 무토랑 같이 막을 때는 이 많은 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를 딱 틀어막아서. 그런데 이렇게 섬 안에 있으면 막 물이 흘러나가잖아요. 그죠? 빠져나가죠. 이 기토 입장에서 재물이 뭐예요? 수잖아요. 그죠? 근데 수를 다 놓치는 거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틈 안에 있을 때는 물을 완전히 틀어막아서 그 수를 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호수 가운데 있으면 멋있기는 해요. 여기에 있을 때가 조연이었다면 여기는 지금 주연 같잖아요. 그죠? 다 시선을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멋은 있기는 한데 많은 물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미 재물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분의 남편은요, 바람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도박 같은 데 빠져서 남편이 날린 돈이 1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병호대운에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 알 수 있겠죠. 특히 이분 사주에서 을사대운이 올 때 남편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대운이 오면 이분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을사대운의 물상은 무너진 제방이 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요, 병호대운에는 우술 화국으로 토의 기운이 강화가 되죠. 그죠? 그리고 병화
현재의 재물이 이 호수에 비쳐서 많은 재물이 들어오는 형국이 됐잖아요. 그에 비해서 을사대운은 을목이 기토를 쳐요. 그러니까 일단 제방에 틈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리고 화생토를 해줘야 되는 이 사화는 사유금국이 되거나 사신합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방이 엄청 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약한 제방이 제대로 물을 가두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물이 쏟아져 나가죠. 거기다가 기운은 여기에 모래주머니 같이 쌓아가지고 이 구멍이라도 메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호수 한가운데 섬에 떠서 유유자적하게 자기 생활을 계속 즐기니까 임수물이 이제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빠져나가던 물의 수량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거는 임수가 더 이상 가정 안에서 안주하지 않는 게 돼요. 그래서 일단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을사대운은 병호대운보다 훨씬 돈이 안 벌리는데, 남편은 여전히 바람기와 도박으로 많은 재물을 날리니까 남은 재산과 사업체를 반씩 나눠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호수같이 되어 있던 임수가 제방이 터져서 물이 흘러나가면은 그 자체가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면은 여기 임수에 그만큼 햇빛이 이제 비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죠? 왜냐면은 물이 100평방미터가 햇빛을 받아들이는 양과 10평방미터가 받아들이는 햇빛의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든 거잖아요. 물의 수량에 비례해서 병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햇빛의 양이 줄어요. 그 말은 재물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나 똑같은 거죠. 또는 다목적댐의 역할이 100이었다면 물이 10분의 1로 줄면 그 다목적댐의 역할이 용도가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가치가 그만큼 상실된 거죠. 어쨌든 이사주는 제방이 무너져서 흐르는 강물이 되면서는 재물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간 임수 자체도 이성의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흐르는 강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강물이 여러 토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너진 그 제방 사이로 흙이 넘나들어서 물이 탁해져요. 그러니까 이 임수가 좋은 사람이 안 붙는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는 여러 흙을 만나게 되니까 이성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준수한 기토보다는요, 무토를 만나서 살았어야 가정과 재산을 지키는데 훨씬 유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남 미녀랑 결혼하고 망한 사주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사주의 재관을 자연의 물상으로 잘 그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